우리 아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걸까요? 또래보다 성장이 늦고 키가 작다면 성장에 걸림돌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유전뿐만 아니라 먹는 것과 자는 것, 스트레스 등 많은 변수들이 아이들의 키를 좌우한다는데요. 적어도 사춘기 전에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소아 비만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살을 빼야 잘 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숨어있는 키 1cm를 찾기 위한 특별한 솔루션,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 뭐 키가 크든 작든 키 때문에 부모님들은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시는데, 한의원에도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방문을 좀 하시죠? 네,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만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들이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약 25% 정도로 꽤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저희 한의원에도 이제 성장 상담과 관련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내원하시는데요. 실제로 키가 현저히 작은 아이들이 내원하기도 하지만 이제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이제 편식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이 돼서 상담차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든지 좀 잘 먹고 안 가리고, 예전에 이제 골고루 먹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식욕이 부진하다든지 뭐 편식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치료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 모두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저성장으로 성장 검사가 필요한 기준을 3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전체 100분 이수의 3% 미만, 즉 100명 중에 키가 앞에서 3번째 미만인 경우에 성장 검사가 필요하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동일 연령의 이제 또래들 평균에 비해서 10cm 이상 키가 작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키 성장이 4cm 미만일 경우에는 성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네. 치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네. 또 이제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성장과 관련해서 잘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요즘에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등치가 있는, 저희 집에도 그런 어린이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 그럴 리 다 날씬할 텐데요. 네. 자꾸 배가 성장을 해서 괜히 또 말이 이러는 거죠. 네. 성장이 혹시 방해되는 거 아닌지 걱정하거든요. 살이 찌면. 네. 네. 이제 옛말에 이제 살이 다 키로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물론 네. 잘 먹는 것은 성장에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체중 증가는 오히려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아 청소년들 이제 10명 중에 3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비만이 성장에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비만이 이제 성장에 안 좋은 이유는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몸이 불편하면서 무릎 관절 통증이라든지 한창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이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성장판을 자극하는 줄넘기나 달리기 등 이제 운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운동 수행 몸이 무거우니까. 예. 또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아 때 지방 세포수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이제 성인 비만으로 이행될 확률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방간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이제 다양한 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과 어울리고 서로 의식하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단계인데요.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본인이 뚱뚱하다고 해서 위축되게 되면 어깨도 좀 구부정하게 되고 목도 이렇게 조금 움츠린 자세를 취하면서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있죠. 마음적인 문제.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이제 체내에 호르몬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성호르몬이 이제 정상 시기보다 조기에 활성화되면서 성조숙증이나 조기월경이 나타날 수 있고요. 뼈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앞서가 성장판이 일찍 다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4번째. 호르몬 문제.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 아닌가. 흔히 이제 성장판이 다쳤다, 이런 얘기를 혹시 진단을 받을까 봐 겁이 난다, 이렇게 느끼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럼 우리 아이가 계속 크게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성장이 지체되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보통 많이들 아시는 검사가 이제 뼈나이를 이제 보는 성장판 검사입니다. 흔히 성장판 검사는 손이나 발, 무릎 쪽에 있는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정확한
중요한 건 왼쪽 손에 있는 이제 뼈 사진을 보면서 판독을 하는 걸 이제 일컫습니다. 네, 꼭 굳이 왼쪽 손을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뭐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그렇다고도 하고요. 아,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왼쪽 손을 보는 게 조금 기준으로 더 하는군요. 기준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이 네. 나가고 있는데요. 예. 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손과 손가락에 이제 뼈 끝에 이제 위치한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성장판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이제 6살의 이제 성장판인데요. 이제 좀 뼈가 동글동글하고 아직 자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간격도 좌측 사진 벌어져 있어요. 뼈와 뼈 간격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만 17세,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이제 아이의 뼈인데요. 이제 각진 형태로 위아래 뼈들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성장판이 열렸다 혹은 닫혔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네,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17살 정도 된 사진. 그러면은 성장 치료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그리고 17살쯤 되면은 좀 늦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성장 치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이제 치료의 효과도 크고 교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권장드리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빨리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성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아이들은 만 14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16세 전후로 다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성장 치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제 만 14세나 만 16세 여아, 남아 이렇게 구별해서 네, 그 나이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우리 그렇죠, 그렇죠. 중학생이. 예. 네. 방금 뭐 여아의 중학생까지 네, 그리고 네. 남아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네, 좀 네.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성장판 검사도 말씀드렸고 그럼 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신혜진 한의사가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도인체조란 끌어당기고 늘린다는 뜻으로 동양에서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양생법 중 하나입니다. 이 체조는 긴장된 근육과 인대와 관절을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줌으로써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총 16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5가지 정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조는 발끝 붙이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 엄지발가락을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편안하게 해서 긴장된 기립근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골반을 바르게 만드는 무릎 붙이기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렸다가 안쪽으로 붙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긴장된 골반 근육을 풀어주고 특히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골반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동작은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허리 들기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합니다. 네 번째 동작은 등 허리 펴기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로 몸을 지탱하고 허리를 쭉 폈다가 뒤로 앉으면서 등과 어깨를 쭉쭉 늘려줍니다. 이 동작은 척추를 바로 세우고 측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비뇨기를 튼튼하게 하는 동작인데요. 허리에 있는 방광과 관련된 혈자리를 마찰시키는 동작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허리에 양손을 대고 위아래로 문지르면 되는데요. 30회 정도 반복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도와주는 쑥쑥 크는 어린이 도인체조. 집에서도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도인체조가 어린이들을 위한 체조라고 맞아요. 그 동양에서 이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는데 사실 어른들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좀 따라했어요, 방금 네, 전에. 어르신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도인체조 같은 경우에 뭐 따로 연령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제 혈자리를 마찰하거나 근육을 이완하는 방식으로 이제 체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관절이 약하신 어른분들도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시범을 보여줬던 우리 아이가 너무 잘 시범을 보여줘서 나중에 꼭 칭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쓰셨는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OX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네. 가보죠. 이 네. 질문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는 질문인데 네. 키는 유전이 많이 작용하나요? 이런 생각들 저도 좀 키는 유전인 것 같아요. 키 큰 사람들 집안은 쭉 다 크고요. 그러니까요. 작은 분들은 작으시고 중간에 이제 좀 안 그런 분들도 어쩌다가 이렇게 간혹 나는데 가다가.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키는 유전이 아닌가요? 키는 말씀해 유전이다. 주시죠. 네. 네, 반드시 유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X.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제 유전이 성장에 미치는 원인은 전체 원인의 30% 정도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요인들, 뭐 환경적으로 뭐 식습관이나 수면, 스트레스 등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다른 원인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으로 키가 작은 부모님이시더라도 이제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크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담, 압박이 많으니까 그게 또 이제 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원래 자고 있으면은 애들 크니까 자게 놔둬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만 잘 자도 키가 잘 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글쎄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어떨까요? 선생님.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이 잠만 이 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잠을 네. 잘 자면 키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면이 성장에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잠만 잘 잔다고 해서 키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이라든지 운동 등을 병행을 해줘야 이제 아이가 이제 타고난 키를 잘 클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잠만 잘 잔다고 해서 만약에 안 먹는데 컸다 하면은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안 먹는데 그러니까 크기가 네, 잘 먹고 예. 네, 운동도 잘하고 잘 자야지 크는군요. 그래서 3박자가 네. 딱 맞아야 되는데 다음 질문 저희가 바로 넘어가 보면 저 이 질문 참 많이 듣게 되는 집에서 네.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우리 아이는 늦게 들어와서 배가 고프다고 해요. 일단 밤늦게라도 먹으라고 야식을 챙겨주는데 키 크는데 방해가 될까요? 야식이 키 성장에 방해됩니까? 아니 배고픈데 네. 먹어야죠. 네, 아니, 네. 방해가 됩니까? 됩니다. 네. 오. 네. 늦은 시간에 이제 야식을 먹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네. 이제 보통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은 잠들고 난 뒤 3시간 이후, 이제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게 되면 이제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당연하죠. 예. 그렇군요. 계속 일을 하고 위가 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잠을 자는 게 아닌데. 근데 또 번외 질문 하나만 드려보면 네. 저희 집에서는 이제 중학생 그 형님이 네, 배가 아드님이요? 야식을 먹고 싶어 라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엄마 나 요거트만 먹고 자면 안 돼. 그건 좋겠죠. 네. 네. 이런 네. 승강이 좀 있는데 괜찮은 네, 건지요? 괜찮죠. 네. 네, 사실은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다 똑같이 네. 이제 뭐 안 먹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요. 이제 소화에 부담이 그나마 덜 가는 음식, 뭐 요거트나 뭐 토마토, 연두부 샐러드 등 이제 가벼운 음식을 먹고 허기를 달래는 정도는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가 무릎 관절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장과 관련된 통증인가요? 네,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이제 모두 성장통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아니군요. 네. 네. 보통 성장통이라고 하면 낮에 운동을 많이 하고 밤에 이제 아프다고 하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아이가 이제 다리를 주물러 줬을 때 좀 시원해하고 통증이 줄어들면 이제 성장통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무릎뼈 밑이 툭 튀어나오거나 이제 열감이 있거나 붓는 경우에는 이제 성장통이 아니라 오스구시병이나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른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네.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선생님 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성장통이 심해서 어머니가 계속 주물러줬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귀하게 자랐군요. 주물러줬어요, 엄마가. 엄마 아파 네. 울었으니까 엄마가 도와줬겠. 근데 네. 이럴 때 만약 아이가 성장통을 호소하는데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는지요? 예. 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들도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이제 근육통을 풀어주기 위해 마사지를 한다든지 또 너무 이제 열감이 느껴지거나 아픈 경우에는 살짝 시원하게 해주는 등으로 이제 근육을 이제 이완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면 이제 조금은 완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중에서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저희가 드려볼 텐데요. 이 고민은 또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성호르몬이 나오는 뭐 사춘기가 접어들기 시작하면 성장 호르몬이 좀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질문은요? 네, 이제 성장 호르몬과 이제 생식 호르몬 둘이 이제 기량작용을 하는 것은 이제 맞는 말입니다.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생식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2차 성징 때에는 이제 성장 급증이 나타나서 이제 1년에 키가 7cm에서 이제 15cm 정도 이제 크게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뼈 나이에 이제 성숙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성장판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춘기가 빨리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이제 원활하게 분비가 되지 않아 이제 키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방에서는 이제 비만한 아이들 그리고 사춘기가 빨리 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네, 앞서 살펴본 아이들 중 이제 비만한 아이들이 이제 성조 숙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이제 한약을 응용을 해서 이제 너무 조기에 사춘기가 발현되는 것을 조금 억제하거나 지연하는 치료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제 성장 치료를 진행하다가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음모가 발달하거나 이제 월경이 시작할 것 같다 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면 이제 그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을 첨가를 해서 한약을 달여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한약 치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키를 좀 어떻게 좀 키워보고 싶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1cm로 좀 키워보고 싶은데 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것 같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시계에 맞게 조금 기다려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기다리시는 동안 자녀분과 함께 운동이나 스트레칭, 수면, 식습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다 보면 어느새 아이도 부모도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네, 이제 운동, 음식, 뭐 수면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성장기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키에 대한 궁금증 신혜진 한의사와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